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월 21일 수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도 다시 찾아왔고요. 자, 바로 오늘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아시죠? 인터파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트리플과 원래 합병이 작년에 했었죠. 이름 바꾸고 인바운드에 좀 이렇게 막 사활을 좀 걸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요거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게요. 인천공항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 출입하고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데 요 이제 시스템이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23일 날 펫 관광 포럼이 열립니다. 이제 뭐 그 애완견 동반해서 여행하는 시대가 이제 더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관련한 정책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홍콩의 그레이터 베이 항공이 무료 항공권 이벤트를 시작하고요. Always 샌프란시스코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 투어에 모두 시그니처 상품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언제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원 투어죠. 교토 인생샷 투어가 조기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교토 역시 많이 가네요. 대한항공이 글로벌 고객 만족도 1위 했고요. 하와이안 항공은 유명한 유튜버와 협업을 한다고 하네요. 제주항공은 찜 특가 판매를 시작하고요. 클룩도 해외여행 할인전 진행 들어갑니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거 하나 좀 다뤄드릴게요.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로 바꿨습니다.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 1년 만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인터파크가 지난 2021년 10월 야놀자가 70% 지분을 인수했었죠.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야놀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인터파크가. 트리플은 지난 2020년 12월 야놀자로부터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빅데이터 기반 항공권, 호텔, 투어 입장권 등 각종 여행 상품, 컨텐츠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사는 그동안 이제 인터파크, 트리플은 트리플, 요대로 이제 각각 사명 브랜드로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입지를 다져왔죠. 특히 인터파크는 최근에 하나투어와 BSP 1등을 놓고 여러 가지 또 뭐 얘기 갈등도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합쳤어요. 사명 변경을 했어. 인터파크 트리플로. 저희도 좋네.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사명이.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인터파크도 그리고 트리플도 그렇고 아웃바운드 관련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았는데 이게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인바운드 집중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파크가 보유한 독보적인 K 컨텐츠와 상품 기획력 그리고 트리플의 혁신 AI 기술을 더해서 국내부터 글로벌 여행까지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를 모두 아우르는 K-트래블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기 플랜도 나왔어요. 2028년까지 연간 인바운드 5천만 명 돌파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3천만 명 발표했었을 때 제가 가슴을 쳤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요즘에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는 거 보면 2027년까지 3천만 명은 가능할 것도 하기도 해. 근데 인터파크 트리플은 2028년까지 5천만 명인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주변 오늘 제가 좀 전화 좀 돌려봤더니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러나 사람 일 모르는데 목표는 좀 이렇게 막 크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2028년이면은 5년 남았는데 5년까지 5천만 명? 인바운드 5천만 명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1위 어디요? 프랑스 파리가 연간 1억이에요. 1억이면 5천만 명 1억의 반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러 1년에 5천만 명이 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부분 떨어져 나오고 예산도 엄청 늘어나겠지. 아무튼 인터파크 트리플은 보유하고 있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K 컨텐츠를 접목한 K 패키지 여행 상품 선보일 계획이래요. 그래서 국가별로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패키지 상품도 기획해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한정돼 있는 인바운드 여행객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공항공사, 지자체와 협업해서 양양, 무안, 청주 등 국제 지역
그 지방의 공항과 또 어떤 지자체 같이 해서 패키지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이바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디지털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겠죠. 뭐냐면 인터파크 트리플 특히 트리플 같은 경우에서 AI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력은 아마 그래도 국내 여행사 중에서는 1,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AI 가이드와 국적별 개인별 맞춤형 여행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뭐 하고 아웃바운드 위주의 커뮤니티 서비스도 글로벌로 확대해 인바운드 여행객도 인터파크 트리플을 통해 생생한 여행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놀자가 보유한 인벤토리, 야놀자 클라우드의 글로벌 네트워크 결합. 그런데 중요한 건 야놀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존의 글로벌 OTA가 갖고 있는 만큼 갖고 있냐가 지금 이건 의문이 모르잖아. 야놀자 얘기만 듣고선 그죠? 국가별 여행 컨텐츠를 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야놀자는 글로벌 요게 중요해요. 글로벌 원탑 트래블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으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고 야놀자 총괄 대표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 하는데 야놀자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하나 이제 저희 그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다른 큰 여행사도 하나투어도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태국 사람이 태국에서 하나투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꿈꿔왔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플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수가 작잖아요. 내수가 그죠? 내수가 작아서 사실 기대되는 거는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는 거의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니까. 근데 내수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많이 가야 3천만 명 갈 거 아니에요. 최고 갔을 때 2,800 갔으니까. 근데 내수가 작기 때문에 그걸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는 진출하려는 그거를 그래야만 되긴 하는데 그러기엔 좀 시장 아직까지는 기존의 지금 OTA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각자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지금 그걸로 의지로 비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인터파크 트리플은 야놀자의 어떤 뒷배경을 바탕으로 일단 인바운드를 좀 끌어오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조금 현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다고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기업에서 작정하고 한 계획이니까 뭐 잘 되면 좋죠.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기사 한번 다루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